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 각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을 목표로 안동시를 이끌고 있는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네네. 안동에는 하회마을, 또 네. 도산서원, 만유정 같은 네. 역사 관광지가 많은데요. 네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지루하게 비춰질 네,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동시 관광 정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적인 콘텐츠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동적인 콘텐츠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안동에 기차역이 있잖아요.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 약 38km 구간이 폐선이 되었어요. 기차역은 기차철로는 좁고 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관광 거점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옹천역에서부터 운산역까지를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요. 네. 철길을 다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심에서 하면은 도심의 차량 정체가 많이 돼요. 네. 선수들은 매연을 마시고 뛰어야 돼요.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무장의 도로잖아요. 아무도 다니냐고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대자연과 함께 뛸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한번 소문나면 어떻게 길만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길이 만들어진 마라톤 하면 되죠. 자전거 해도 되죠. 걷기 해도 되죠. 즉, 한 개의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인 용도로 써야 된다. 네.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거, 발통 달린 트램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기차를 또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을 지나갈 때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이 되고 네. 각각의 간이역마다 이색적인 거. 예를 들면은 옹천은 마가 유명하죠. 이 마를 소재는 사랑의 불시착. 우리 드라마도 히트쳤잖아요. 네. 이런 걸 만든다든지. 또 서지역은 왕건과 견훤의 전투가 있어요. 병산 전투. 이런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네. 결국 메인 안동 기차역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 한 명이 오면은 어른 네 분이 옵니다. 엄마 아빠가 따라오시죠. 네. 장인 장모님까지 오셔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 사달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손자 뭐 사주는 게 기쁜 거예요. 네. 소비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 안동 기차역도 1000년이 지나면 세계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려고 하거든요. 안동 기차역 가지고 있는 우리 안동 시민의 향수, 네. 철도의 향수가 있지. 이 향수를 지니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은 안동댐이 있잖아요. 네. 늘 애물단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댐은 있는데 유람선이 없어요. 요트가 안 다녀요. 네. 그러나 한강이나 춘천은 정말로 호반의 도시라고 해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댐 2개 가지고도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고 안동댐에 만약에 크루즈를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색적인 명소가 되잖아요. 네. 크루즈 안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각종 시설을 다 직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장소 마케팅이 돼야 된다. 정동진에 왜 가는지 아세요? 정동진. 호텔 때문에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네. 일출 보러 가잖아요. 아, 예. 1월 1일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동진 일출 보러 가요. 네. 그런데 12월 31일 날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도 정동진 갑니다. 정동진 해 안 떠요. 이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거든요. 네. 정동진에 가면은 해 뜨는 걸 볼 수 있다. 크루즈 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국내에서 내수면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타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 또 댐에 사면 있죠. 또 여수로가 있잖아요. 네. 그냥 댐 물을 막는 기능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규모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는 거예요. 여수로에 막 폭포수가 떨어지고 막 고기가 헤엄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연출. 네. 그리고 영락교와 그 원령교 사이의 수상에다가 수상 실경
뮤지컬 공연장을 만들어서 낮에는 카페로 밤이 되면은 공연장으로 해서 뭔가 안동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안동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은 오기는 오는데 모두가 경유형으로 지나가 버리고 네.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너무 문화유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간접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만 안동이 진정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동의 미래 먹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광,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동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루빨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관광객들이 돈 쓸 곳이 조금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갖고 계신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동에 기차역에 와서 기차역을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고 다니면은 한복 패스포트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패스포트를 들고 다니면은 상가가 가맹점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가맹점에 가면은 10%에서 20% 가게마다 틀리겠죠. 이러한 다양한 걸 준비해 놓으면은 한복도 입고 폼도 내면서 가서 또 싸게 커피도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왕이면은 할인 받는 곳에 가서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오시면 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분 좋게 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축제장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팔아요. 그러면 사고는 싶은데 들고 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고 택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 바로 옆에다가 뭘 만들어내냐. 택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사서 곧바로 딱 붙이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물건 살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딱 충동 구매 늦게가 사야 되는데 아이고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사지. 이렇게 아. 되잖아요. 요 작은 것 하나가 네.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잘 갖추어 놓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안동에서 개장을 했죠. 네네. 경북 최대 규모인 만큼 네. 지역민들의 기대도 큰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적자만 보다가 재정 부담만 얻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 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지금 농촌에 농사질 농로도 없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포항제철이 웬 말이고 경부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대한민국 조국 근대의 1등 공신이에요. 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안동의 정신문화의 수도잖아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은 우리 같으면은 봉화 꼴짜기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정말로 접근성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해요. 네. 그런데 세계 각국 정상들이 거기에 모여서 다보스의 경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있는 경제기구의 반성 과정에서 경제나 돈에서 인문과 가치를 중요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우리 안동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스위스의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이상으로 안동의 인문가치 포럼을 세계적인 전진 기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 안동 시민의 저력이 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자를 흑자로 네. 안동 경제의 전진 기조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결론을 종합해 보면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문 가치 그러면은 태계의 고향인
안동 도산으로 와야만 된다. 네. 라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면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도 컨벤센터가 만들어지고 만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은 컨벤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야, 안동도 진짜 대단한 시설 돼 있네. 네. 자긍심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컨벤션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미리 갖추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동 시민이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농촌이 그렇듯이 안동시 농촌도 인구 감소와 또 고령화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시만의 농업 정책이 또 있을까요? 네, 농업은 민족 자산입니다. 농업이 1위가 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네. 세계 농업 수출 1위 미국입니다. 야. 유럽 농업 수출 1위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과연 오늘 현재 농자는 과연 천하지 대본인가? 저는 아니라고요. 그럼 안동시의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해요. 네. 일손을 구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일단 기준으로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5만 원의 인건비를 주면 고추를 딸 필요가 없어요. 따도 손해니까.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첫 번째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가 되면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각 농협의 위탁 관리를 시키고 인건비는 일당 8만 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를 실시해요.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빌리러 기술센터에 와야 돼요. 네. 9시에 빌리러 오면은 5시에 또 갖다 줘야 돼요. 왔다 갔다 2시간씩 빼버리면은 서너 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네. 특히 여름철은 때볕 아래에서 일을 하는데 기계는 빌렸는데 일을 못 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전화만 하면은 밭에다가 탁탁 갖다 줍니다. 네. 내일 아침에 필요하면 오늘 밤에 갖다 드리는 거요. 새벽부터 일하시면 돼요. 마치고 또 전화하면 오후에 또 밭에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저녁에 일하시면 돼요.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면은 네. 보조금만 받아서 뭐 기계를 사면은 비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농가가 직접 구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가격 정보는 안동시가 제공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건 농민들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조금을 이제는 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네. 농민에게 직접 줘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네. 어디가 싸게 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회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 주고 사는 것보다 항상 비싸다는 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원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안동의 농산물 공판장도 과거에는 안동 시민이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외지에서 5톤 차로 오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인 순번을 부여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동일하게 어느 네. 누구도 똑같이 순번을 부여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 시민도 크게 기다리지 않고 즉시에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다 바꿔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실제 예산으로 따지면 농업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농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죠.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정말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농민의 애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우리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아실까 했는데 제가 농사를 네. 지었으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농촌의 네. 아름다움을 아름답게만 보지 말아라. 네. 농민의 뼈마디 쑤시는 현실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농촌도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지만 네. 또 안동시 전반적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지 청년들을 좀 안동시로 불러들일 그런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궁극적으로 안동이 청년들로 들썩들썩한 도시를 만들어요. 네. 이렇게 되려면은 교육과 취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동시의 대학이 전문대학 2개 4년제 대학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안동시의 출신들이 15%밖에 가지 않아요. 외지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이분들이 안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안동을 주소를 옮겨서 안동의 교육을 받으면 결국은 안동 인재가 양성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동시에서는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은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안동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하는 거죠. 또 그리고 외부의 학생들이 안동에 주소만 옮겨놓으면 또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정한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리고 네. 그다음 이분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만 안동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교육만 받고 또 떠나가 버리면은 안동은 투자만 하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제공하고 더욱이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이제는 모두가 1등인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정말로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안동은 또 젊은이들의 삶의 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민선 8기 안동시정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구현해야만 시민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시장을 뽑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시정을 잘 운영하라고. 네. 잘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동이 해야 될 일은 시민의 여러 가지 각종 불편 사항들,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안동시에 민원을 제출하면은 법정 처리 기간의 2분의 1로 다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그전까지는 기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정 기간 안에 100%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떠나서 크게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인구 30만의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안동이 가지고 있는 물산업, 대마산업, 바이오산업을 특화시켜서 경제인구 50만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동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안동의 마지막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안동은 작게는 경북을 대표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안동을 위해서 모든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이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그러한 시정을 반드시 펼쳐서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안동, 우리 안동 시민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안동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안동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